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깊어지는데 정작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일은 오히려 서툴러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말을 아꼈고 어른이 되고 나서는 체면 때문에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힘들었겠다는 말은 머릿속에서는 수백 번 되뇌었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마음은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에게 가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깊이 사랑해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상대의 마음속에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짧은 한마디가 수십 년의 서운함을 녹이기도 하고 서먹했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말을 아끼기보다 마음에 담아둔 따뜻한 말을 조금 더 자주 꺼내야 할 때입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 한마디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짧고 진실한 말 속에 진심이 담긴다고 여겼습니다. 말은 순간에 지나가지만 그 말이 남긴 온기는 평생 가슴에 남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돌아보면 관계가 가장 따뜻했던 순간은 큰 선물이 아니라 짧은 말 한마디를 주고받았던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말 7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마음에만 담아두고 전하지 못한 말이 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에 담아둔 말을 얼마나 자주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신 채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입니다. 71살의 한 여성은 딸이 손주 문제로 힘들어할 때마다 해결책부터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고 말했는데 딸은 오히려 말수가 줄더군요. 그러다 그는 조언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을 먼저 건네보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딸이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니 그동안 쌓아둔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해결책보다 그 말이 먼저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자신이 감정을 먼저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조언은 공감 뒤에 와도 늦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이 받아들여진 뒤에야 현실적인 조언도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합니다. 법정 스님은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위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외면하고 감정만 다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감과 방치는 다릅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알아준 뒤 필요하다면 도움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하게 전남 순천의 한 어르신도 이웃이 건강 문제로 힘들어할 때 조언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부터 건넨 뒤 훨씬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조언보다 먼저 많이 힘들었겠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들을 때 해결책부터 말합니까? 마음부터 알아줍니까? 이렇게 공감의 말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고마움도 더 자주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 고맙다는 말입니다. 76의 한 남성은 5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굳이 말할 일이라고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잠깐 입원했을 때 그는 병상 곁에서 처음으로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꼈나 싶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그렇게 환해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의 노력과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연함 속에 감춰진 고마움을 꺼내는 순간 관계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구체적인 감사 표현이 관계의 안정감을 실질적으로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정약용은 사람과 나눈 정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자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정은 마음속에 머물 때가 아니라 말로 전해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거창한 감사의 말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인사와 진심 어린 감사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붙여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하게 경북 안동의 한 어르신도 매일 밥을 챙겨주는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구체적인 고마움을 표현한 뒤 고부 사이의 대화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붙여 고맙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며 아직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도움과 존재를 인정하는 말도 건네고 싶어집니다. 세 번째, 내 덕분이야 라는 말입니다. 73세 한 여성은 몸이 편찮으실 때 자녀들이 돌아가며 병간호를 해주었지만 그 노력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픈 게 미안해서 오히려 별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회복 후 자녀 모두를 불러 너희 덕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식들이 표정이 뿌듯해지는 걸 보고 진작 말할 걸 그랬다 싶었습니다.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은 그 수고가 가치 없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기여가 누군가에게 소중했다는 말은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공로를 인정하는 말이 관계의 신뢰와 유대감을 크게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노자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앞세우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을 가리고 남에게만 공을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겸손과 자기 지움은 다릅니다. 상대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짚어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도움 덕분에 이루어진 일 하나를 떠올리며 내 덕분이야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노력을 마음으로만 알아주고 말로는 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인정의 말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미안한 마음도 미루지 않고 전하고 싶어집니다. 네 번째,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72의 한 남성은 몇 해 전 손주의 진로를 가볍게 무시하는 말을 했다가 손주와 한동안 서먹한 사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걱정돼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주에게는 무시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손주에게 먼저 다가가 내 선택을 가볍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그냥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손주가 다시 마음을 열어주더군요. 잘못을 인정하면 자신이 약해진다고 느끼는 것은 방어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오히려 상대의 경계심을 낮추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심리학에서는 변명 없는 사과가 관계 회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자신을 낮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형식적인 사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너도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고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오늘 변명 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때문에 오랫동안 미뤄온 사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과의 말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도 아끼지 않고 건네고 싶어집니다. 5번째, 잘하고 있어라는 말입니다. 이른의 한 여성은 자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족한 점부터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자식은 늘 기가 죽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지적 대신 지금까지 잘해왔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먼저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식의 표정이 밝아지고 오히려 스스로 부족한 점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지적으로 나타나면 상대는 응원이 아니라 감시받는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인정하는 말은 도전할 용기를 키워줍니다. 심리학에서는 격려의 말이 자기 효능감과 지속하는 힘을 크게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작은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못 본 척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정과 방과는 다릅니다. 부족한 점은 필요할 때 부드럽게 짚되 먼저 잘한 부분을 알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지금까지 잘해왔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걱정하는 마음을 지적으로 표현합니까? 응원으로 표현합니까? 이렇게 격려의 말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이야기에 짧은 맞장구를 건네는 것도 더 편안해집니다. 6번째, 그랬구나라는 말입니다. 74세 한 남성은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바로 자신의 의견부터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 딴에는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손주는 점점 말수가 줄더군요. 그러다 그는 손주의 말이 끝날 때마다 먼저 그랬구나 라고 받아준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바꿨는데 손주가 훨씬 편하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맞장구는 상대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 안전함 속에서 사람은 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짧은 인정이 말이 대화를 훨씬 편안하고 깊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노자는 다투지 않는 태도야말로 상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얻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말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청과 동의는 다릅니다.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뒤에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덧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바로 의견을 말하기 전에 그랬구나라고 먼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화 중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까? 바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경청의 말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가장 깊은 마음인 사랑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7번째,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78의 한 여성은 평생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늘 사랑했지만 그 말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큰 수술을 앞두고 그는 용기를 내어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자녀들은 훗날 그 전화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상대에게 닿지 못한 채 남아있을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직접적인 애정 표현이 관계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심은 숨기고 있을 때보다 드러낼 때 비로소 온전한 진실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매번 거창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하다면 내가 있어 든든하다는 말이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고 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 한 명에게 그 마음을 직접 말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품고 아직 말로 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7가지 많이 힘들었겠다, 고맙다, 내 덕분이야, 미안하다, 잘하고 있어, 그랬구나,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7마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7가지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공감의 말이 고마움의 말로 그 고마움이, 인정의 말로 그 인정이, 사과의 용기로 그 용기가, 격려의 말로 그 격려가, 경청의 태도로 그 태도가 결국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7마디를 한꺼번에 다 건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에 와닿는 말 한 마디만 전해도 그것으로 충분한 시작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마음까지 아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혹시 이 7가지 가운데 유독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누군가에게 가장 전해야 할 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작은 습관을 3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많이 힘들었겠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붙여 고맙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직접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말이 쌓이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아꼈던 세월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조금씩 그 말을 꺼내 보십시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언제나 가장 빠른 때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한순간에 지나가지만 그 말이 남긴 온기는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오늘 마음에 품고 있던 말 한마디를 꺼내 보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의 남은 시간을 훨씬 더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